네, 박세현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은 제가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아파트 막 이런 것들 막 그 같이 비교하잖아요. 아파트 가격들하고. 저는 어차피 땅 위주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 지금 기사건을요. 자, 보세요. 조선일보에 나왔네요.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월 60만원 정부의 월세네.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건 월세 내는 꼴이다. 한 700 정도 800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가 본데요. 되게 싸게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계속. 현실로 다가온 종부세 폭탄, 문재인 정부 출범 가파른 집값 인상 현실화해서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자, 공시가격이 약간 요즘 한 7, 80%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나요? 뭐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시가격은 뭐라고요? 공시지가 자체는 뭐예요? 공시지가는요. 예, 세금 매기는 기준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집을 산 사람이 아니어도 피하기 어렵다. 고양이 아파트를 상속을 받거나 직장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쭉 이주자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받게 된다.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월 60만 원 꼴이라면 조금 다르죠? 12달 해봐야 돈 1000만 원 안 되는데, 자, 수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뭐 이쯤 써야 되지 않을까요? 월세? 자,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켜보실래요? 자, 그런데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하고 조세 저항을 우려한다 라고 했어요. 뭐 더샵 어쩌고 쭉 나와있고 뭐 얼마 나왔고, 원래 세종시도요, 보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59제곱미터는 되게 작은 데인데 지난해 556만원이었는데 요번에 2천만원이래요. 와, 뭐 그런 정도. 또 929만원, 1630만원. 한강 대우 84제곱미터, 대전 서구 크로바 934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800만원. 조세저항. 자, 보세요. 여기서는요, 마포구 마용성 얘기하죠. 성산시형 이거 59 되게 작다 그랬죠. 근데 8천만원. 자, 보세요. 반포자이 맨날 자이 살아요. 자이 반포자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늘채 얼마라고요? 7천만원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용산구 이천동 한강 대우, 아까 그건가 보네요. 크로바 2800만원. 보니까요, 이런 정도 이렇게 냈다. 근데 1주택자도 올라가네요. 근데 크게 올라가진 않나요?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 9억에서 11억 원은 상상되었다라고 해서 덕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파느냐 버티느냐 다주택자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 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 나오죠. 양도세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그럼 기존 집을 먼저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아파트값 계속 급증돼 있어요. 고민되실 겁니다. 생각들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부세 분탄이 현실화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 자, 요거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했더니 대구에 계신 분이에요. 제 뭐 또 청약을 또 받으셨어요.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인가를 사셨대요. 그거 가셔서 거기 유네스코인데. 근데 보니까 뭐 본인이 서류 잘 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글쎄요, 인허가가 다 떨어져 있다고요?
확실히 제대로 그것들 다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그런데 일단 아파트 자체만 봐도 지금 어때요? 종부세. 물론 다 감당하시고 나서 가시면은 괜찮아요. 모든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버티면 돼요. 실제 진짜 부자들은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지 뭐 오를 만큼 내면 되는 건데 뭐 더 올려받으면 될 거 아니야. 건방진 소리처럼 들리죠. 실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토지 투자에서의 지금 매력은 뭐냐면요, 이거는 버티는 기간 동안에 막 이거 올라갈 기준이 없어요. 여기 공시지가 자체가 굉장히 싸니까. 맨 땅인데 뭔가 행위는 내 땅 사간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나중에 무슨 뭐 3기 신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일대 무슨 뭐 기업이 들어오든 막 가격이 올라갔다, 그때 팔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에 세금이 세다, 보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유 기간일 때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그만큼 또 감해지는 것들마다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낼 것 그때 내는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을 때는 뭐 지금처럼 뭐 폭탄을 맞는다든지, 뭔 폭탄이요? 흙 집어 던질래요? 뭔 폭탄이 있어요.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으로 갖고 있을 때는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조세조항 일어난다면서요. 문정권은요, 와, 이건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대깨문이라는 말에 정말 진짜 머리 지진나는 줄 알았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거 말이라고 와서 붙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실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실정이라고 제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시겠어요? 뭐 몇 번이야 도대체? 26, 20. 제가 이순신 장군이냐고 계속 농담 삼아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건 절실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진짜 성공을 해봐, 실패를 할 것 같았으면 아예 건들지는 말지. 그리고 본인도 했어, 본인도. 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누가 되든 노란 당, 파란 당, 빨간 당, 전 당도 이제 다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좋은데 어느 분이 되시든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감옥 간다면서요. 뭐 홍준표 그 사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좋아. 감옥을 가든 뭘 하든 국민들은요, 살아야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놈의 집값은 잡으려고 할 거예요. 자,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면 종부세 이렇게 계속 올려서 집값 잡는다, 이거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집값을 더 이상 상승폭을 저지는 시키겠죠. 그러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의 조세 저항들이 장난 아닐 텐데요. 감당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많이 오르셨죠? 예, 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증가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그거 팔고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거 보시면서 토지 투자로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개념도 조금 편하게 가시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주 그러는 거예요. 양반들 왜요? 뒷짐지고에서 에헴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땅 지주예요. 자, 지주가 되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